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하면 단연 강원FC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 싸움을 하던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라운드 전북원정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따내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축터남 영상의 주제는 강원입니다. 강원의 윤정환 감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팀의 소방수로 부임한 윤정환 감독은 실리적인 축구를 앞세워 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수비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공격면에선 외국인에 크게 의존하는 간결한 축구를 보여줬을 뿐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도 황문기 시프트를 활용한 변칙적인 빌드업 대응을 만드는 등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긴 했죠. 올해 강원은 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빌드업 상황부터 살펴보면 공격 시 형성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3-2-5의 대형입니다. 황문기가 높게 전진하면서 변칙적인 백스리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높이 올라가는 황문기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강원은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였던 황문기는 측면에서의 볼 배급을 담당하죠. 여기까진 작년에 강원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올해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진 건 바로 이기혁입니다. 기술적인 강점이 있던 미드필더 이기혁을 제주로부터 데려왔는데 강원에서는 놀랍게도 최후방에서 플레이하고 있죠. 윤정환 감독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즌 초반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기혁이 가세하면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축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은 빌드업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후방에서 목적 없이 뻥 차내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을 갖출 때까지 템포를 조절하고 골키퍼까지 가세해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며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자연스럽게 강원은 능동적인 형태의 경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강원은 후방에 3-2의 대형을 세우는 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플레이합니다. 후방 대형 구색만 맞춰놓고 실질적인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몇몇 팀들이 있는 반면 강원 선수들은 확실하게 숫자 싸움에 대한 인식이 있는 모습이죠. 상대의 압박이 한쪽으로 쏠릴 때 생기는 한 명의 프리맨을 활용해 압박을 벗어납니다. 전북의 압박 숫자보다 강원의 후방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경이 막힐 경우 한번 돌려서 자유로운 이기혁에게 패스가 향하죠. 이기혁은 이후 편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중앙 미드필더들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압박이 강한 중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이드로 빠져 공을 받기도 합니다. 편하게 전방을 바라보며 공을 받은 뒤 전개를 시작하죠. 그리고 전방에 늘어선 5명 중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들은 수시로 내려와 중원을 돕습니다. 주로 웰링턴과 이상원 두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고 낮은 위치로 내려오는데 이들은 자유도를 부여받고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구단도 이제 존중을 했습니다. 네. 빠르게 감독 선임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죠?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수비가 끌려오면 강원은 그 뒤를 노리는데요. 이렇게 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동수를 맞춘 공격 인원들은 지체 없이 공간을 향해 뛰기 시작하죠. 이상원 쪽으로. 첫 번째 PK 획득 장면을 보면 김희석이 사이드로 빠져 편하게 돌아서서 공을 받았고 동시에 이상원은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야구와 웰링턴은 센터백 하나씩을 달고 공간으로 파고들며 기회를 만들어냈죠. 야구 백헤더 떨어뜨리면서 웰링턴 들어갑니다. 잡아슛! 하지만 슛을 거면 슛! 거기서 얻어냅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페널티. 올해 강원의 경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의미한 전진 패스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이기혁의 가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기혁이 후방에서 찔러주는 패스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후방에서의 전진 패스가 늘어났다는 건 동시에 포켓 공간을 활용하는 빈도 역시 늘어났다는 것이죠. 포켓 공간으로 공이 투입되면 강원의 이선이 상대의 최종 수비를 마주하게 되고 이때 상대 수비는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패스를 받고 강원 공격수들이 골문을 향해 달려드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강원에게 유리하죠. 뿐만 아니라 롱패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좌우로 열어주는 큰 전환 패스는 강원이 공격 상황에서 경기장을 크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게다가 경기장을 넓게 쓸 경우 공격 시 3-2-5의 대응을 갖추는 강원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죠. 넓게 펼쳐진 5명의 공격진이 보입니다. 황문기와 조진혁이 각각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붙잡으면서 전북이 섣불리 전진하지 못하고 그 앞에는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요. 전북이 이 위치를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결정적인 슈팅까지 허용하게 되죠.
강원은 앞서 얘기했던 후방에서의 짧은 패스뿐 아니라 긴 패스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배경에는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는 야구가 있죠. 야구가 전방에서 확실하게 상대 수비와 싸워주다 보니 강원은 효과적인 루트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요. 올해 강원의 에이스로 이상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상원이 편하게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데에는 공격 파트너 야구의 존재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은 기존의 강점이었던 수비에 더해 올해에는 체계가 잡힌 능동적인 축구를 접목시키며 공수의 밸런스를 찾았습니다. 특히 황문기와 이기혁 같은 윤정환 감독 본인의 현역 시절과 비슷한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 두 선수를 새로운 포지션에 정착시키면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지난 시즌 강등권에 머물렀던 강원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